안녕하세요. 남은 장명처럼 합니다. 이제 권서영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성명학적으로 한번 좋은 이름일까 한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씨 이 여자분 장명이나 남자분 이제 계명을 이제 하는 경우에 어떤 이름으로 장명할까? 성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일까? 흔히 우리가 이제 성명이라고 할때 대부분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주에 맞춰서 수리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 이제 성명학을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명이라 그러는데, 이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명학의 이제 구성 요소는 음용오행, 뭐 획수 음양, 이제 수리 획수, 그다음에 분파 여부, 불용한자, 자원행, 시용신 장명법,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요 사항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겠고, 그 외에 이제 뭐 주역 성명화, 곡획, 그다음에 뭐 대수, 실증, 자액 자원행, 팔격, 신살, 육효 성명학 등을 포함해서 수십 가지의 성명학 이론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이제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 좋은 이름을 짓고 100점짜리 이름을 짓고, 두 번째 이제 기타 성명학으로 한 총 10개 정도의 성명학 이름으로 좋은 이름을 지시면은 좋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을 기본적인 사항으로 설명해 드린 다음에 주역이나 곡획, 대수, 실증 이렇게 다양한 성명학으로 성명학 종류, 성명학 이론을 소개하면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권서영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이거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부분에 관해 성명학 이론을 소개하면서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획수 음양의 기룡. 자, 권이 22액이고요. 이 서자는 이제 11액이고 영자는 이제 9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음양이 이제 구비돼서 권이 22액이니까 음이고 서는 양이고 11액이니까 영 9액이니까 양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양으로 이제 조화된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모두 뭐 양양양으로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음음은 모두 이렇게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름은 획수면서 좋지 않은 이름이 되겠고, 음양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양이 조화된 이름, 이제 홀짝이 홀수나 짝수가 조화된 이름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오행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권서영이라는 이름은 발음 오행상 목금토, 받침고려 했을 때는 화금토로 상고로 이루어져 있어서 심신파란격으로 좋지 않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권서영이라 그럴 때, 권은 기역은 이제 목이고요, 서자는 금이고 영자는 토행이 되거든요. 발음 오행상. 근데 이제 받침을 고려했을 때 권서영에는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금토도 상극이 되고 화금토도 상극이 돼서, 즉 권영서는 목화토금으로 상생이 되는 이름인데, 시읒지읒자가 먼저 오니 권서영이, 지영이, 채영이, 뭐 주영이 같이 시읒지읒 치읒자가 먼저 오는 이름들은 권성에는 장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시성 이름을 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게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름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권은 여기 나무 목자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서자도 갈라져 있고 영자도 갈라져 있거든요. 그 이름 세 자가 한자가 모두 좌우로 갈라져 있는 이름을 분파라 그러는데, 또 상하로 갈라진 이름을 분파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이름들은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영이라는 이름에는 이제 불용한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불용한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행상 이제 상생 이제 여부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권서영이라 그럴 때,
이 베풀 서자는 이제 금오행 가진 한자고요. 비출 영자는 이제 화오행을 가진 한자가 돼요. 자, 근데 이 사주는 만약에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토금 기운이 엄청 강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주의 좋은 기운은 화오행이라든지 목오행, 그 다음에 수오행은 사주의 시신, 좋은 기운이 되겠고, 이제 토오행이라든지 금오행은 기신, 사주에 이렇게 나쁜 이제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이제 이게 서자, 이 서자 베풀 서자는 이 금오행 가진 한자니까 이런 한자를 이름에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자원오행이라는 부분, 즉 시용신 장명법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뭐 획수, 이 성명학 책을 보면은 이름 획수, 뭐 발음 모양, 분파 이런 부분, 수리 획수 이런 부분은 뭐 책 보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주를 보고 장명한다는 부분은 사주의 시용신을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수리 획수상으로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 보면은 자 권이 22액이고 그다음에 서자가 11액이고 영자가 이제 9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80일 수리상으로 보면은 수리 성묘학으로 보면은 자 수리 성묘학으로 보면은 초년은 서자하고 영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20획으로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장년은 형격은 권하고 설을 합치니까 33획으로 좋고 그다음에 이제 중년은 이제 이격이죠. 20액에다 9를 합치니까 31액으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말년운은 다 합친 거거든요. 정격은. 그럼 33액에다가 9를 더하면은 이제 42액이 되니까 나쁘고. 그래서 이 이름은 초년운세하고 말년운세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초년운은 이제 20액이 돼요. 공역곡 허망운으로서 좋지 않다. 꾀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인간적 갈등도 겪어야 되는 수로 나쁘다. 장년운은 형격은 등력과 윤성으로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년운세는 흥가운으로 좋은데 자, 말년은 정격은 42액으로 신곡격 순환으로 좋지 않다. 지혜가 특출나고 예술적인 기재도 갖추고 있으나 벌이는 일마다 고난과 파란이 겹쳐 뜻대로 과업을 성사짓지 못하며 안정성마저 결여돼 항상 살얼음 위를 걷는 불안한 수이다. 그래서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묘학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권서영이라는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 이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해드렸고요.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묘학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성묘학 이론을 소개하면서 권성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원오행 즉 시용신 장명법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로 이제 장명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 가장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 가운데 가장 핵심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사실을 틀린 장명법은 사주를 무시하고 장명한다. 가끔 보면은 그냥 수리 액수 80일 수리 초년 장년 중년 말년 이게 성묘학 책 보고 수리나 이렇게 맞춰서 아니면 이제 웹 같은 거 있거든요. 웹이라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80일 수리는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보지 않고 이게 수리만 맞춰서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이름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를 무시하고 이름 짓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에 없는 오행을 장명한다. 이것도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개수세서 목은 없고 화가 두 개, 토가 두 개, 금이 두 개, 수가 두 개니까 목이 없으니까 목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장명법을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게 되면은 30%는 좋은 이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70%는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를 넣어야 되는 것이지 개수세 가지고 없는 기운을 넣는 것은 장명법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가끔 사주를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유리라 그럴 때요. 김은 자원행이 금이고요. 켈체자는 목이고 법률자는 화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목화가 용신이어 가지고 목화 기운을 집어넣는데 김시성이 자원행이 금이니까 금목화로 상극이 돼서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김성에는 금토화가 된다든지 금토가 된다든지 금수 이렇게 금이나 토가 올 수 있는데 김수영의 자원행이 처음에 목이 온다든지 화가 오는 이런 이름들은 이제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마찬가지로 사주를 보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질 때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로 짓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이름을 질 때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권우준이라 그럴 때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지부자는 목을 가진 한자고 참진자는 목을 가진 한자거든요. 자, 을목이 본인을 도와주는 수목기운이 엄청 강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오행이라든지 목오행은 기신은 사주의 나쁜 기운이 되죠. 나쁜 기운. 그러면 이제 화오행이나 토오행이나 금오행은 희신, 좋은 기운이 됩니다. 좋은 기운, 사주의 좋은 기운이다. 근데 지부자는 목오행이고 참진자도 목오행이니까 이 모두 사주의 나쁜 기운을 가진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우진화 할 때 버두자는 수오행이고요. 우고질자는 목오행 같은 한자거든요. 자, 계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어쨌든 금수 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면 이 사주의 이제 좋은 기운은 목오행, 그다음에 화오행이 이제 좋은 기운이 되겠죠. 근데 이제 버두자는 수오행이니까 이거 사주에 나쁜 거고 목오질자는 이제 목오행이니까 사주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권우진 이렇게 이제 권우진이라고 할 때 권이 목이고 버두자가 목이고 그다음에 진자가 목이니까 목수목 그러니까 목수목으로 상생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이름이 아까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상생되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권우진 할 때 권이 목이고 버두자가 수고 그다음에 우거진자가 목이거든요. 그러면 목수목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성과 이름이 자원행하고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에 반드시 필요한 기운. 버두자는 사주에 나쁘니까 이것을 버두자 이름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용회 권시 남자 여자 음용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 철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권시 여자 음용오행상 이제 장명이나 개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권시 장명 가능한 남자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권시 장명 가능한 여자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용오행, 이제 발음오행, 소리오행이라 그러는데요. 음용오행, 발음오행, 소리오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이제 줘야 되고 이제 상극이 되는 이름으로 이제 줘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읍은 목오행이고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화오행, 이응 히읗은 토오행, 시읒 지읒 치읒은 금오행, 미음 비읍 비읍은 수오행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권시성의 이제 기읍은 이제 목오행입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이제 화오행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권시성에 권소윤이, 권소윤이, 권지윤이처럼 이제 권시성에는 이제 시읒지읒 치읒자로 시작한 이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이 목이고 니은이 화고요. 서자는 시읒지읒은 이제 금이라 그랬습니다.
금이고 윤자는 토니까 이 초성 첫머리 글자만 고려하면은 근금목이 되고 받침을 고려하게 되면 성의 받침이 첫 번째 이름을 화급금하는 이렇게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목을 극하는 것도 극이고 또 금이 목을 극하는 것도 극이기 때문에 어쨌든 권성에는 서윤이, 소윤이, 지윤이, 채윤이 뭐 이런 것처럼 시읒, 지읒, 치읒자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장명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 이제 토행이 원래 이응히읗인데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말씀하시고 수행이 이응히읗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극소수 이론이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권성이 이제 장명 가능한 이름입니다. 권성의 첫 번째 이제 이응 히읗이 이제 오는 경우에 두 번째 이응 히읗, 그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시읒 치읒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권 이제 윤소라 그럴 때 그 권은 기역은 이제 목이고요. 그다음에 니읒은 이제 화오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응 히읗 이응자는 토고, 그다음에 시읒자는 이제 금이 되니까 첫머리 글자는 목토금이 되지만은 이제 받침을 고려하게 되면 목화토금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권하라라고 할 때 권은 이제 목이고 받침이 이제 화예요. 그 다음에 하자는 토고 라자는 화가 되니까 목화토화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권윤하라고 할 때 권이 목이고 윤이 니은자가 화고 윤자가 토고 하자가 토니까 화토토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시성에는 이제 초성 첫머리 글자는 기역 모고형이지만은 받침으로 니은이 있어서 성과 성으로 상생이 안 되면은 받침을 고려해서 상극 여부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권시성이 하니, 하라, 하담이, 하람이, 하랑이, 하련이, 하령이, 하루, 하륜이, 하리, 하린이, 하림이, 하선이, 하설이, 뭐 하솔이, 하슬이, 하신이, 이렇게 하언이, 하연이, 하영이, 하예, 하원이, 하율이, 하윤이, 뭐 하은이, 하이, 하정이, 하진이, 하희, 뭐 이런 이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를 든 건 아니고 일부만 예를 이제 들었습니다. 율하, 연하, 연진이, 효연이, 효윤이, 효용이, 효윤 이런 것처럼 권위성 이응 히읗이 올 때 두 번째 이응 히읗,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시읒 지읒 치읒자로 시작한 이름이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권시성인데 은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이건 상극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기역이 목이고 니은이 화거든요. 그 다음에 토 다음에 교자가 목인데 은자에 니은 받침이 있어요. 화가 있으니까 화토로 이렇게 화토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받침이 없이 오는 경우 있거든요. 권해교다 그러면은 그냥 목화 토목으로, 그러니까 여기 토하고 목이 이제 상극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하고 두 번째 이름이 상극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민이 뭐 유민이 유경이 할 때 목, 토목, 그 다음에 받침고를 했을 때 화토목으로 이렇게 유민이 같은 이름도 효민이 같은 이름도 목, 토수 상극인데 받침을 고려했을 때도 화, 토수 상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왔을 때 두 번째 이응 히읗이나 기역 키읔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장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티귿도 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들 예를 들어서 권시성의 권나래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목화화죠. 목화화, 목화화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권도희라고 할 때는 이제 목화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권다경이는 목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아까도 은교라고 할 때 이응 히읗 권동준 할 때 뭐 여자 이름 남자 이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왔을 때 시읒 지읒자는 못 오는 건데요.
여기 가운데 또 이응 히읗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목화 토금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성과 이름이 받침까지 고려해서 돌아갈 수 있으면 무조건 상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유리, 로희, 로유리, 로화, 로영이, 라유리 뭐 이런 이름도 장미 가능한데 권다나 이건 좋은 이름입니다. 이건 좋은 이름이니까 권다나는 목화화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인데 권다빈이 다솔이라는 이름은 목화수, 목화금, 권다솔은 목화금으로서 다빈이는 목화수로서 상극이 되는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 오면은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 그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 기읒 키읔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권미소라 그럴 때 이게 목이고 수고 금이 되니까 목수금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미서 비주 미설이 미경이 권미경이라고 할 때는 목수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인데 권미라 미영이 할 때 이게 미음 비읍 피읍자가 오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티귿이라든지 이응 히읗이 올 수 없는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역이 오는 경우에 두 번째 기역이고 니은 디귿 티귿이고 이응 히읗이고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장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권가경이라고 그럴 때는 목목목으로 목목목도 좋은 이름이 되고요. 권가림이 할 때는 목화, 그 다음에 권가영이 할 때 권가영이는 이제 목목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가영이는 이제 목목토가 되는 이 목목토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 권성의 가영이, 가은이, 가율이, 가연이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귀영이, 귀현이 이런 이름처럼 목목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인데 즉 많은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 좋은 이름인데 이거 상극된다고 해서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이제 짓는 이제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성묘학은 한자사주 수리 성묘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용오행 권위성에 장명 가능한 음용오행상 상생되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획수, 수리획수, 분파, 불용한자, 희용신 장명법, 본인 및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이게 짓는 것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거는 무조건 100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뭐 주역, 곡획, 대수, 실증, 자획, 자원오행, 팔격 성묘학, 뭐 신사 성묘학, 육효 성묘학, 구공 성묘학, 성격 성묘학, 한글 성묘학, 뭐 광미 명성학, 뭐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수십 가지 어떤 성묘학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한자 수리 성묘학 좋으면서 기타 성묘학으로 한 10개 정도 좋으면은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희용신 장목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틀린 장명법은 사주를 무시하고 장명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장명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과 이름이 자오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 사주 무시하고 장명하고 사주 없는 오행으로 장명하고 성과 이름이 자오행이 상생 이게 전부 다 사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를 무시하는 장명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 때 반드시 시용신 장명법 본인 사주에 좋은 균이 뭐고 나쁜 균이 뭔지를 보고 분석해서 이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권효진 예를 손효진이 아니고 이제 권효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받을 효자는 토행 가진 한자고요. 모배진자는 이제 금호행을 가진 한자입니다.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토행이고요. 요거는 이제 십획인 거는 이제 금호행을 가진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목수기운이 엄청 강해요. 그러면 사주상으로 파토금이 좋으니까 본받을 효자도 사주에 좋고 이제 보배진자도 사주에 좋은데 문제는 이제 보배진자는 이제 불용한자다. 불용한자다. 그다음에 수리는 좀 안 맞겠죠. 권위 22에 효자가
10팩이고 진짜 효자가 8획이고 여기 이제 10팩이 되니까 10팩 18획 중요운세가 30팩 32획 40팩이니까 이 중요운세가 30팩으로 나쁘고 만료운세가 40팩으로 나쁘고 수리상으로 이제 문제가 있고 권유제에는 이제 분파도 되겠죠. 분파.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우진할 때 이 권시성입니다. 권유를 인할 때 보두자는 수행이고 오들자는 모행 가진 한자인데 자, 이 사주를 보면은 개가 신홀에 태어나서 금수가 강해요. 그러면 이제 목이라든지 화, 그 다음에 이제 조토오행도 좋게 작용하는데 버두자는 수행을 가진 한자니까 사주에 나쁜 거고 오들자는 목오행으로 사주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과 자원행이 상생이 되면 좋다 이렇게 그런 주장을 따진다면 권이 목이고요. 자원행상 버두자는 수고 오들자는 목이니까 목수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두자는 수오행으로서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런 주장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권시성, 음용오행상, 소리 발음오행상, 장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뭐 신생아 장명, 개명, 종합적으로 장명합니다.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만 장명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 또는 주역 성명이라는 기타 성명을 고려해서 총 한 최소 10개 정도 이상 성명으로 장명을 한다. 사주나 궁합을 볼 때도 명리, 기문문갑, 개운법, 결혼이자 개업택일도 정통택일법, 사주택일, 기문문갑 모두 고려해서 장명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름풀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는데 일반 회원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한글 성명학으로 특별 회원은 7개 성명학으로 무료 이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가 좋은지 안 좋은 상호, 집 주소, 가게 주소, 공장 주소가 사무실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010-3396-5051 가람이룸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집이나 가게, 사무실, 공장, 수맥, 백성강 문의가 하신 분들은 대한수맥 감정원에 문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장명 권시성제 장명 가운데서 80일 수리 획수 80일 수리상으로 권시 남자 여자 좋은 이름을 장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장명 이론, 장명법,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법에는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우리가 한자 사주 수리 성묘를 해서 요거는 이제 철학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터넷 뭐 이렇게 장명소 그다음에 웹에서 이렇게 장명하는 이제 일반적인 장명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주역, 곡획, 대수, 실증, 자획자 온행 성명학, 팔격 성명학, 신살 성명, 육효 성명학 뭐 등등 수십 가지 종류의 성명학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시는 이제 경우에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는 이제 100점짜리 이름을 장명하고 기타 성명학으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좋으면은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권시 남자 이름 장명을 하는 경우에 음용오행, 뭐 발음오행, 뭐 소리오행상 장명이나 개명이 가능한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권성윤이, 뭐 권서준이, 뭐 권준현이 이렇게 권시성의 시읒 치읒자로 권시성의 이렇게 시읒, 지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줘와서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권시성에는 시읒, 지읒, 치읒으로 시작한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률, 권서준, 권준서 뭐 여자 이름 가운데 서윤이, 채윤이, 지훈이 전부 다 이런 이름들이
권위성에는 이제 시읒 치읒자가 올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발음 오행을 따질 때 권은 기역은 이제 목이고요. 니은은 이제 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윤이가 왔을 때 시읒자는 금이고 윤자는 토니까 초성상으로도 권 성윤은 목, 금, 토가 더 상극이고 권째 니은자가 있단 말이죠. 니은자를 고려해도 화, 금, 토로 상극이 돼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고인성에는 시읒, 치읒자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은 목이고요. 니은, 디은, 니을, 티귿은 화고, 이응, 히읗은 히읗은 이제 토고, 시읒, 치읒은 금이고, 미음, 비읍, 피읍은 수오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음용오행, 발음오행, 소리오행상 상승이 되는 이름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화토금수 이렇게 되는 것이 상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이 토를 극하고 뭐 화가 금을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이거는 이제 상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시성의 시읒, 치읒이 못 오는 것이 목금토가 되면은 금목이 되고 그 다음에 화금토 니은자를 고려해서 화금토가 되면 화극금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시성의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권시성에는 처음에 이응 히읗자가 오면은 두 번째 이응 히읗, 그 다음에 니은 디귿 티귿, 그 다음에 시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장명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권윤택이, 뭐 권윤준이, 뭐 권윤형이 할 때 이것은 전부 다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권은 목이고 그 니은자는 이제 화거든요. 그러면은 윤은 토고 택은 화니까 화토화 아니면 목화토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권이 이제 목화가 되니까 윤은 토고 주는 금이니까 화토금 상생이 되고 권윤형이는 목화가 되고 윤자가 형이 되고 토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토토, 목화토토 상생이 되는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가끔 이제 권윤규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가다가 상생이 되면 상생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권은 이게 목화였습니다. 윤은 토예요. 규는 목이니까 원래는 상극이 돼야 되는데 윤치성에 이게 이제 니은자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화토 화목으로 상생이 돼. 그러면은 윤기뿐만 아니고 윤기, 뭐 현규, 뭐 이런 이름들 여자 이름 가운데 은교, 뭐 윤교, 또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상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응 히읗이 오는 경우에 두 번째 이응 히읗,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시읒 치읒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장명이 가능한데 아까처럼 뭐 이응자가 왔는데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만약에 뭐 율교다 뭐 이런 거 뭐 율기다 할 때 받침이 시 돌아가면은 상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윤상이, 윤석이, 윤성이, 윤세, 윤설이, 윤수, 뭐 윤용이, 윤욱이, 윤재, 윤존이, 윤준이, 윤진이, 윤찬이, 윤창이, 윤한이, 윤원이, 윤혁이, 윤형이, 윤자 이렇게 예를 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진이 할 때 우준이, 우찬이, 우혁이, 원준이 이런 이름들을 이제 일부를 모았습니다. 전체를 다 모은 것은 아니고 휘성이, 휘준이 이렇게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권성의 효자 다음에는 민이 못 오는 거, 유자 다음에 민이 못 오고, 유자 다음에 그러니까 이응 히읗자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이 올 수가 없고, 권효민이라는 이름은 화토 받침골에서 화토까지는 들어가는데 토하고 수가 효자는 토하고 수가 상극되고 유자는 토거든요. 민자는 수니까 토구 상극이 되고 유경이는 유자는 토인데 경자는 목이니까 목국토 상극이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경이는 나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권윤겸이가 되면은 가운데에 받침에 니은자 화가 있어서 상생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오게 되면은 두 번째 이응 히읗, 그다음에 기읍 키읔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니은 디귿 리을 티귿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뭐 권도윤은 목화토가 되겠고, 도훈이 대윤이 대운이 전부 다 목화토가 되겠고요. 뭐 만약에 이제 태림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화가 돼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미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건이 다겸이 할 때 우리가 권성에 이제 권다겸이라고 할 때 권은 목이고 다자는 화고 겸자는 목이니까 목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화자 다음에 이제 금이라든지 권도주는 목화금이 돼요. 화극금이 되고 태준도 화극금이 되고, 만약에 이제 권도민이라든지 뭐 권태민이라고 할 때 근데 수국화가 되죠. 태자는 화고 민자는 수기 때문에 수국화돼서 이거는 발음오행상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 이 오는 경우에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 오고 그다음에 시읒 지읒자 기읒 키읔으로 시작한 이름이 가능하다. 그래서 범준이 범민준이 이런 이름들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뭐 범성이 뭐 민성이 이런 이름들, 뭐 민규 범규 이런 이름도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권민태 민태기 할 때는 이게 목이고 민자는 권자는 민자는 수거든요. 태자는 화니까 수국화돼서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역이 오는 경우엔 두 번째 기역, 미음, 비읍, 피읍, 니은, 디귿, 티귿, 그 다음에 이응, 히읗을 시작한 이름이 장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권강우라 그럴 때 이거는 이제 토가 돼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목국토 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목목 권강우, 규형이 권규현이, 권권영이, 권건우 할 때 이게 전부 다 목목토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말하거든요. 이게 많은 나무예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면은 많은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목토라고 하는 것은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지 상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끔 목목토를 나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인터넷에 뭐 웹이라든지 무료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 무료 프로그램들이니까 공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받침을 고려해서 상생을 따져야 되는데 웹이라든지 무료 프로그램들은 초성만 따진다. 받침을 고려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 사주를 모르니까 목목토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나무가 잘 자라는데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이 건우, 건영이, 규현이, 강호 이런 이름들을 멀쩡하게 사주에 맞는 좋은 이름들을 나쁘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이게 이제 사주에 맞고 수리에 맞으면 좋은 이름이 되는데 사주에 맞고 수리에 맞는데 멀쩡하게 좋은 이름들을 나쁘다 그래서 개명을 해가지고 더 나쁜 이름으로 이제 개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권강준이 규제 이건 이제 문제가 있죠. 목목은 되는데 이 준자는 금이란 말이죠. 규준이 할 때 준자는 금이니까 강준이 할 때는 이게는 상극이 되는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 경우에 한자 수리 성명학이 기본이고요. 기타 이제 다양한 성명학이 있고 앞으로 권시성 남자 여자 다양한 성명학 이론으로 이름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자 수리 성명학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용오행, 획수 음양, 수리획수, 분파 여부, 불용한자, 자원행 및 희용신 장명법, 본인 및 사주하고 충하지 않은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이제 100점이 되는 이름으로 이제 장명을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이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고 이번 저기는 이제 자원행 희용신 장명법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용진 장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장명하는 게 희용진 장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희신, 용신 기운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자, 틀린 장명법은 뭐냐면 사주를 무시하고 장명한다. 가끔 사주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수리만 맞춰가지고 이름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장명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개수 세 가지고 목, 화, 토, 금, 수 해가지고 목이 없고 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목을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장명하는 이게 이제 초딩 장명법이라 그러는데요. 초등학생들 이렇게 이름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거 집어넣어서 장명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성과 이름이 자원행에 상생이 되면 좋고 상게 되면 나쁘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김채율이라 그럴 때 이 켈채자는 이제 목이고요. 자원행상. 율자는 법률자는 이제 화거든요. 근데 사주에 목화가 용신인 사람들은 목화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줬더니 이 김시성이 금이고 채자가 목이고 화니까 금목화로 상극이 더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 이건 이제 사주를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김시성에는 목화 용신인 이제 사람들은 이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시성은 자원행이 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금 용신인 사람들은 토가 와도 목극토, 금이 처음에 와도 금금목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윤시성은 이제 수오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화라든지 토가 이렇게 용신인 사람들은 화토 기운을 집어넣으면은 수국화되고 토국수되니까 나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장명법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사주를 보고 사주의 종균을 넣어야 되니까 을목일간 이게 본인이죠. 본인을 도와주는 수목기운이 강해서 이건 신강사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목이 강하니까 사주의 좋은 기운은 이제 화오행이라든지 토오행이라든지 이제 금오행이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오행이나 목오행은 기신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는데 지부자는 목오행이고요. 그다음에 참진자도 모행이기 때문에 얘는 사주에 나쁘다. 물론 수리도 맞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권우 이게 권신데요. 권우진이라는 이름을 이제 뭐 이런 이름들 사주 문제가 있다. 자, 요 다음 사주를 보죠. 계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금수균이 강해요. 그러면 사주상으로 목오행 그다음에 화오행, 조토오행은 이제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됩니다. 조토오행은 좋은 기운이 되는데, 자, 이 버두 천우진할 때 권우진할 때 버두자는 수오행이고 우일자는 목오행이거든요. 우고들자는 사주 좋지만은 버두자는 사주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우진할 때 권이 자원행이 이제 목이거든요. 우자가 수고 그 다음에 버드 진자가 목이니까 성하고 이름이 자원행이 상생이 되니까 상생이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잘못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씨 남자 이름 장명이나 개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시성 장명이 가능한 여자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연속해서 뭐 획수명, 수리획수, 분파, 불용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장명법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이나 곡획이나 이런 다양한 성명 이론을 가지고 권씨 이름을 장명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법 이름을 이제 짓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으로 권씨 이름 한번 풀어봤고, 그다음에 권씨 남자, 그다음에 권씨 여자, 음용행, 소리오행상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 가운데서 80일 수리
그러니까 수리 이제 성묘학이죠. 수리 성묘학으로 이제 좋은 이름을 이제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씨는 22핵이고요. 그 다음에 유자는 9핵이고, 진자는 이제 16핵입니다. 이 초두머리묘는 지금 한자상으로는 이제 우고들자 한자상 필핵은 14핵이지만은 원행을 기준으로 하면 이 초두별은 무수가 6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16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옥편 획수는 이제 필핵이라 그러고요. 필핵. 그 다음에 이제 성묘 획수는 이제 원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거질 진짜, 무송할 진짜는 옥편 획수, 필핵으로는 14핵이지만은 초두별은 부수가 6핵이 되기 때문에 16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에 나와 있는 옥편 획수를 가지고 수리를 계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원액을 기준으로 가지고 수리 획수를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수리 획수 따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진이 있다. 그러면 권이 22핵이고 유자가 9핵이고 진자가 16핵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하고 진을 합친 것은 초년운이 됩니다. 초년운. 원격이라 그럽니다. 원격. 그다음에 권하고 유를 합친 것은 이제 형격이라고 하고요. 장년운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권하고 진을 합친 거는 이격이고요. 이격이고 중년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다 합친 거, 권유진 전부 다 합친 거는 정격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말년운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유진이라 이름을 이제 수리 초년운세를 한번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이름 획수, 두 번째 이름 획수의 합계라 그랬으니까 권이 9핵이고 유가 9핵이고 진이 16핵이니까 25핵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도량이 넓고 지혜와 자치가 뛰어나며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의 큰 대가로 발복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수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격은 이제 권시성에다가 첫 번째 이름 획수를 합친 거를 말해요. 그래서 권이 22핵이고 유가 9핵이니까 총 31핵이 되겠죠. 그래서 31핵은 이제 흥성격으로 좋은 이름인데 대외적으로 명성을 얻고 대내적으로 좋은 배필을 만나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좋은 수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년운세, 이쪽 중년운세는 성씨 획수에다가 두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거를 말해요. 그래서 권이 22핵이고 진이 16핵이 되니까 합 38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은격이다. 그래서 이제 부기장수하고 문무를 겸비한 지혜로 사회적 지명도 인기가 태양과 같이 높다. 이렇게 해서 좋은 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년제 운은 성씨 획수에다가 첫 번째 이름 획수, 두 번째 이름 획수를 모두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22핵, 9핵, 16핵을 더하게 되면 47핵이 되는데 태창격이 됩니다. 대내외적인 위망이 사방에 알려져 부귀영화석에 만인을 부름을 받는 그런 수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권시성의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를 정리하면은 권시성은 이제 22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획수가 이제 7핵이 되면은 두 번째 9핵, 10핵, 16핵이 되면은 좋은 이제 이름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권이 20핵이니까 첫 번째가 9핵이 되면은 두 번째가 이제 7핵이 나시면 아까 이제 이 유자가 9핵인데 무송할 진자가 이제 16핵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시면 되겠고, 첫 번째가 10핵이 오는 경우에 두 번째가 7, 13, 15, 첫 번째 15핵이 오게 되면은 두 번째가 10핵, 그 다음에 첫 번째가 16핵이 되면은 두 번째가 7, 9, 13, 19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2핵이 되면은 두 번째가 9핵, 11핵, 15, 21.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어지린자에 그 2핵인 어지린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 인유다 했을 때, 권인유 했을 때 2핵이 오게 되면 이제 9핵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서자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목이고 이건 금이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차례 소자 한개 소자가 있어요. 권인서 그러면은 요 인자가 2액이 되고 서자가 11액이 되니까 2액 11액 수리상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인데 우리가 이제 뭐 예자가 있거든요. 예술 예자 할 때 예자가 제주 예자가 있는데 여기 2액이고 21액이 돼요. 그러면은 수리 한번 따져 볼까요? 23액에 그다음에 24액에 43액에 45 그래서 초년운세가 23, 24 중년은 43, 말년은 45액으로 이제 좋은 숫자 구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권시성에 우리가 이제 13액이다. 이게 이제 하자인데요. 연자가 이제 편할 연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22, 13에 16이 되면은 여기 초년운세가 하연이 되겠죠. 그러면은 29, 번호가 합치면 35, 이렇게 38, 38에 52가 되죠. 그래서 22, 13, 16이 되면은 뭐 51이 되겠네요. 그 29에다가 21로 51액이 되니까 13이 왔을 때 16 그리고 51액으로 좋은 숫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권시성의 수리상 이런 식으로 이제 짓게 되면은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권시성 음용오행, 권시 남자, 여자, 장명가나 이름과 수리획수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획수 음양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름을 소개를 해드리고 주요 곡계 대수 실증, 뭐 자역자 운행, 팔기역 신살 육효 뭐 이런 다양한 성명학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육수 장명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성명학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장명 신청을 하실 때는 홈페이지를 신청하시면 되겠고 신생아 장명이나 성인 개명할 때 10개 성명으로 종합 장명을 한다. 안자 사주 수리 성명을 포함해서 다양한 성명학으로 장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주궁합 볼 때 명례다 기문둥갑 또 개헌법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고 결혼이사 개업택일도 마찬가지로 정통택일법 사주택일 기문둥갑 택일 설명해드리고 같이 개헌법을 같이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다 질문하시면 답변해드리는데 일반행은 2개 성명학, 특별히는 7개 성명학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 주소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문의를 해보시고요.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사주궁합 택일 장명은 가람이름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고 집, 가게, 사무실, 공장, 수맥 처방, 백수정과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 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리상으로 권시 남자 여자 80일 수리상으로 이제 좋은 이름 짓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한자 수리 성명학 가운데 하나인 획수음양, 그 다음에 분파, 불용한자, 자원행, 시용신 장명법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원입니다. 권씨 여자 남자 이제 장명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시간에는 음용오행, 획수 음양, 그 다음에 수리 획수, 분파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불용한자, 그 다음에 부모 및 본인 사주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짓는 이제 부분에 관해 설명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가운데 가장 이제 기초적인 사항인 자원오행, 즉 시용신 장명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명법에는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기타 이제 다양한 성명학으로 권씨 여자 남자 이름을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유진이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성명학으로 이제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자원여행, 사주를 보고 이제 이름을 짓는 자원여행, 시용신 장명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 또 나쁜 기운을 찾아서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로서 이름을 짓는 것이 바로 시용신 장명법입니다. 그래서 뭐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거나 또 사주를 무시하고 이름을 짓거나 뭐 성과 이름이 자원행의 상세이면 좋고 나쁘다는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그냥 사주에 개수를 세 가지고 없는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다. 이런 장명법은 잘못된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사주의 희용신을 찾아서 사주에 좋은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장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가 나타나는 이제 품은 뜻입니다. 오행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인데, 뭐 삼수변의 글자는 모두 수를 나타내고, 나무목변의 글자는 목으로, 불화변의 글자는 모두 화로, 흑토변 글자는 토로, 세균변의 글자는 모두 금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는 아닙니다. 한자의 뜻에 따라서도 이제 오행을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권유진이라고 할 때 이 도울유자, 권할유자는 자원행이 이제 목균 갖고 는 한자고요. 무송할 진자는 자원행이 이제 목균 갖고 는 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뭐 나무목이 들어갔다고 해서 목이고 이런 것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용신 장명법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맞는 한자로 이제 장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사주를 보죠. 이밀간이 5월에 태어났어요. 불균이 엄청 강해서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 이렇게 금수기운이 있습니다만은 사주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금오행이라든지 수오행이라든지 이제 습토오행이 좋은 기운이 됩니다. 자, 개수를 한번 볼까요? 수오행, 금오행이 시용신인데 목오행은 없고 화오행 3개, 토오행 2개, 금오행 2개, 수오행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에 목이 없다 그래서 사주에 목이 없다 그래서 목오행을 넣으면 안 되는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상으로는 개수만 이제 시게 되면은 목이 없단 말이죠. 이 사주에 목이 없다고 목을 집어넣게 되면 불이 엄청 강한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불이 나서 엄청 뜨거운데 거기다 기름 붓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서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권유진이라는 이름이 사주에 도울자는 자원오행이 목이고 무송할 진자는 자원오행이 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목이 없다 그래서 권유진이라 목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좋은 이름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금이나 수오행이 희신이니까 희용신이니까 금수기운을 넣어서 장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보죠. 경일간이 추골에 태어났어요. 일단 이제 추운 겨울철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목이 1개, 화가 1개, 토가 3개, 이제 금이 3개,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또 수가 없다 그래서 수오행을 넣어서 이름을 장명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이 추월에 태어나서 인시기 때문에 엄청 추워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물이 없다고 이름을 질 때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경금이 얼게 됩니다. 얼어버리게 되죠.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경금일주는 사주가 강하니까 자, 화오행 이게 불기운을 넣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오행 불을 피려 그러면 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오행, 화오행이 희용신이 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일 때는 목오행, 화오행 여기서 이제 유진이라고 할 때 유자도 목오행이고 진자도 목오행인데 이건 약간 좀 아쉬워요. 목 하나, 화 하나 이렇게 들어간 한자로 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화가 안 들어가서 약간 아쉬운 한자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사주도 수가 없다 그래서
수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장명하면 안 되는 사주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토금기운이 엄청 강해요. 목인 하나가 있네요. 목은 한 개, 화가 하나, 토가 두 개, 금이 네 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목하고 수가 없으니까 목오행 하나 집어넣고 수오행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장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금이 보석 기운이 축월에 태어나서 추워에 얼어 있단 말이죠. 얼어 있어요. 여기다가 수는 이제 물을 말하거든요. 물을 집어넣으면 더 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목이나 화, 즉 목이나 화 기운이 사주의 종유이 되는 것이고, 이제 수나 목이 없다. 목은 좋은데 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더 얼어버리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질 때 운을 좋게 하는 이제 개음법으로서 좋은 이름을 장명해 주는 것인데, 따라서 이제 사주에 좋지 않은 기운을 넣어서 장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에 사주에 목수가 희용지는 사주에는 목수기운을 넣어서 장명하면 되지만은 목수기운이 사주에 좋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목오행, 수오행을 넣어서 이름을 줘서는 안 된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이렇게 장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틀린 장명법은 사주를 무시하고 장명한다. 사주 필요 없다. 그냥 수리만 맞춰가지고 적당히 장명, 이거 잘못된 거고요.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장명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금이 추운 겨울철에 태어나서 얼어 있는데 물 집어넣으면 더 얼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개수 세 가지고 없는 거 집어넣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성과 자원행이 상승이 되면 좋고 상계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제 목화용신인 사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김채율이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첼체자가 목이고 법률자가 화거든요. 근데 이제 김이 자운의 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화용신인 사주에 목화를 집어넣었더니 성씨가 금이고 김씨성이 금이니까 금목화로 상극이 되고, 또 여기 화균이 먼저고 두 번째 목이 오면 금화목으로 상극이 더 나쁘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을 질 때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서 장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을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권씨 이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주역 성묘학, 곡객 성묘학, 대수 성묘학, 실증 성묘학, 자원우행, 잘격, 신살, 육효, 육수 장명법 이런 다양한 성묘학으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은 총 10개 성명학으로 이렇게 장명하고 있습니다. 사주궁합은 명리하고 김은둔갑 개운법 상담하고요. 결혼 이사택일은 정통택일법 사주택일 김은둔갑택일 종합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가람 이름은 장명 철학과는 원장님에게 문의해 보시고요.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가게, 사무실, 공장, 수맥 처방, 백성과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권시성 장명을 하는 경우에 자원오행 성명학, 즉 시신용신 장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시성 남자 이름을 가지고 주역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성명학 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철원입니다. 권유진이라는 이제 한자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성명학으로 이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권시성 남자 음용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 모음, 여자 음용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 모음, 그 다음에 80일 수리성명학으로 권시 이름 짓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파, 성명학 이론 가운데서 성명분파라기로 하고 폐명, 뭐 풍명이라고도 합니다. 폐명 또 이제 풍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듯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무조건 이제 100점짜리 이름으로 장명해야 되는데 그 구성 요소는 음용행, 획수명, 수리획수, 분파 여부, 불용한자, 자획자원행, 그다음에 본인 및 부모 사주에 충하지 않는 이름으로 이제 짓는 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주역 성명학, 뭐 주역 성명학도 많이 있어요. 뭐 광미라든지 일반 주역계라든지 주역 성명학이라든지 다양한 성명학 이론이 있습니다. 곡객 성명학, 대수, 실증, 그 다음에 자획자원행 성명학, 팔격 성명학, 구공 성명학, 신산 성명학, 뭐 한글 성명학, 육수 장명법, 그 다음에 육효 성명학, 육수 뭐 장명법, 육효 성명학, 그 뭐 대수 성명학 등 다양한 이제 성명학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성명 한 10개 정도 좋은 이름으로 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파, 폐명, 이제 풍명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인데요. 분파는 하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이름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파는 분리가 돼서 파괴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뭐 이러한 이름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자신이 권리가 반으로 줄어들고 재능과 능력이 펴지기도 전에 반으로 꺾이게 되어 불행해진다. 그래서 성과 이름이 모두 세자가, 그러니까 이자 성명인 경우에 가로나 세로는 모두 갈라지는 것을 이제 분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체 은이라고 할 때 이렇게 쭉 갈라지죠. 위아 이시가 나무 먹자 아들 자자, 이게 채자는 이제 분파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채자는 채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진이라 그럴 때 이 권이 이렇게 갈라지고 유자도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고 진자도 좌우로 갈라지 이렇게 이제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거나 말해서 만약에 이제 진이라 그럴 때 요 이자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모두 갈라지는 거죠. 이시도 상하로, 유자도 도울자도 상하로, 넉넉할 진자도 이렇게 상하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두 성과 이름이 모두 상하로 갈라지는 것, 또 좌우로 갈라지는 것을 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은 안 갈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채은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자 이는 상하로 갈라지고 은자도 상하로 갈라지는데 채자는 그냥 갈라지지 않아요. 이게 원래 그냥 부수입니다. 부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파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성을 포함하여 성과 이름이 가로로 갈라진 걸 횡파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수남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자도 상하로, 숫자도 상하로, 남자도 상하로 갈라지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횡파라 그러는데 이름이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다리가 분리가 되면은 직장에서는 상사나 부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요.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집안이나 이웃 사이에는 윗사람이나 손해날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성공길로 나가기 어려운 모습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을 포함해서 성과 이름이 모두 세로로 갈라지는 걸 종파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임종기랄 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이게 세로로 갈라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들. 친구나 이렇게 세로나 좌우로 갈라진 종파라 그러는데 친구 이런 이름이 되면은
친구나 동료 사이가 원만한 갈라지는 관계가 되거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원만하지 못하고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인생에서 본인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나 동료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 이렇게 분파가 되는 이름으로서 져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권유진이거든요. 자,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죠. 유자도 좌우로 갈라지고 진자도 좌우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니까 분파가 돼서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권유진을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분파가 아닌 거예요. 분파가 아님. 권이 좌우로 갈라지는데 이 유자는 위아래로 갈라지고 진자는 좌우로 갈라지니까 이거는 분파가 아닌 이름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수리는 다른 거, 사주나 수리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고요. 이것도 분파가 아닙니다. 권은 좌우로 갈라지고 유자도 좌우로 갈라지는데 진자는 위아래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과 이름이 같은 방향으로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분파가 되는데, 3번이나 4번은 이제 분파가 아닌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데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이런 이름을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명 분파, 분파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름이 이제 분파가 되는 이름인지 아닌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용신 장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자오누행 희용신 장명법.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 희용신 장명법인데, 가끔 보면은 사주 무시하고 장명을 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사주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술이라든지 음용행위를 이렇게 맞춰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장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장명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주에 좋은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장명해야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없다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 이렇게 개수를 세요. 목이 없고 화가 2개고 토가 2개고 금이 2개고 수가 2개니까 사주에 목이 없으니까 목을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주가 아주 더운 여름철에 태어나서 사주에 불기운이 엄청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병호 뭐 이렇게 태어났다. 근데 엄청 덥단 말이죠. 이때는 물이 들어와야지, 목이 들어가면은 더 사주가 불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없는 기운을 넣어서 장명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과 이름이 자오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것도 잘못된 장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김채율이라 그럴 때 요 켈제자는 목이고요. 목입니다. 율자는 화오행을 가진 한자고, 금자는 자오노행상, 자오노행 얘기입니다. 자오노행상 금은, 김씨는 금이고 채자는 목이고 율자는 화예요. 법률자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목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사주에 목화가 용신, 좋은 기운이면 목화를 넣어서 장명하면 되는데, 이 성과 이름이 자오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이 김채율이가 금, 목, 화로 상극이 돼서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제 사주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사주를 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권유진입니다. 자, 도울유자는 목오행 가진 한자고 우거질진자가 이제 그 목오행 가진 한자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수리상 한번 볼까요? 권유진이라는 이름은 음용행상 목화토금으로 좋고, 수리상 권이 22획, 유자가 9핵이고 진자가 16핵이니까 25, 31, 35, 그 다음에 48인가요? 48로 수리상 좋네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사주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주를 자체를. 자,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사주의 수목기운이 엄청 강해요. 그러면 이 사주의 좋은 기운은 화오행이나 토오행이나 금오행은 좋은데 목오이나 수오행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도울 유자는 목이고요. 오일자는 목이니까 사주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리상으로 좋다 그래도 이건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사주는 토끼띠 날에 태어났어요. 토끼띠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에 유자를 쓰게 되면은 이제 묘유충이 돼서 본인이 태어난 날과 연도와 부모님이 띠와 충하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우준입니다. 이 버두자는 수행이고 우들자는 이제 모고행 갖고는 한자인데요. 계일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금수균이 강해서 금오행, 수오행은 사주의 나쁜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목오행, 화오행은 사주의 좋은 기운이 되고, 그 다음에 조토는 좋고 습토는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버두자는 수오행을 가진 한자, 이건 나쁜 거죠. 우거들자는 목오행 가진 한 사주에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일단 뭐 80일 술이라든지 음료이가 다 맞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묘학으로 이름을 짓되 여러 개 성묘학으로 종합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장묘나 개명할 때 나무장묘 철학원에서는 10개 이상 성묘학으로 종합장묘한다. 그다음에 사주나 궁합을 볼 때 명리 기문문갑, 그다음에 개운법, 결혼이사 개업태기는 정통태길법, 사주태길, 기문문갑태기를 종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풀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 상호, 집주소, 공장, 사무주소가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입니다. 가람 이름 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 가게, 사무실, 공장의 수맥 초박, 백수정각, 대한수맥 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용오행, 권시성 장명이 가능한 남자 여자 이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짓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이제 분파되는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획수음양으로 좋은 이름 짓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묘학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용오행, 획수음양, 수리획수, 분파 여부, 불용한자, 자오노행,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는 이름으로 짓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항이고요. 이런 한자 수리 성묘학 이외에도 뭐 주역, 곡획, 대수, 실증, 자획, 자오행, 팔격, 신살, 한글, 육수, 뭐 육효 성묘학 등 다양한 성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자 수리 성묘학으로는 이제 무조건 100점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기타 성묘학으로 한 10개 정도 이상 성묘학에 좋은 이름으로 지시면은 좋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획수음양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수음양으로 2, 4, 6, 8, 10 짝수는 음이 되고요. 1, 4, 5, 7, 9 홀수는 이제 양이 되는데, 이제 획수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획수를 세서 음양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획수가 홀수이면 양이고 짝수이면 음이 되는데, 글자 획수가 10을 넘는 경우는 12숫자를 빼고 끝자리 수만 따져 음양을 정한다. 예를 들어서 19라 그러면 10을 빼버리고 9가 1, 3, 5, 7, 9 홀수니까 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수음양상 이게 이제 양양, 뭐 양음양, 그 다음에 양양 이런 것처럼 음양이 조화되는 이름이 좋은 곳이고요. 획수명상 모두 이렇게 이제 짝수로 된다든지 모두 홀수로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18, 16이라든지 7, 9, 15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름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기서 획수명을 따질 때, 자, 권은 이제 22액이에요.
그다음에 유자는 19핵이고요. 진자는 이제 16핵이 됩니다. 우거질자 무성할 진자는 옥편 핵수는 14핵이지만은 성묘학은 원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6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유진이라는 이름은 권이 20의 음이고 유가 9핵이니까 양이고 진이 16핵이니까 음이 되는데 그래서 양음으로 좋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두 양양양 모두 양양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있거나 모두 이제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유진 한번 보죠. 권이 22핵이고 유자가 6핵이고 이슬유자 6핵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풀 진자는 16핵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음이 되니까 모두 짝수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런 이름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 권유진 할 때 권이 22핵이고요. 이 도울유자는 8핵이고 진자는 16핵이 되니까 모두 홀수가 짝수가 되거든요. 이런 이름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권이 22핵이고 유자가 선비유자는 16핵이고 우고진자는 16핵이 돼 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 이름이 모두 음이면은 재산이 흩어지고 인덕이 없으며 뭐 결혼 실패, 뭐 무자식, 자녀가 없다든지 건강 악화 등으로 고독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권시성은 22핵이니까 음으로 되는 이름을 줘서는 안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시는 7핵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양양양으로 이제 되는 이름을 줘서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신데 이렇게 이유 현이었다. 그러면 요게 이가 7핵이고 유자가 9핵이고 현자가 15핵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수 7, 9, 15가 되면은 수리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이전에 이가 7핵이고 그다음에 유자가 15핵이고 어질현자가 15핵이 되니까 모두 양양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씨에 따라서 권씨처럼 성씨가 음인 경우에는 음으로 되는 이름을 줘서는 안 되고 이씨 같은 성씨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성이 홀수니까 양양양으로 되는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과 이름이 모두 양이면은 질병으로 고생이 많고 실패, 좌절, 부부이별, 정신질환, 손재, 심한, 파산 또 형벌로 고생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모두 획수명상 좋은 이름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획수명을 설명해 드렸고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자원우행, 희용신 장명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행을 따질 때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이 있어서 만약에 목화가 용신이면 목화균을 가진 한자로 토금이 용신이면 토금균을 가진 한자로 금수균 용신은 금수균을 가진 한자로 이름을 장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주 무시하고 장명한다. 가끔 보면은 사주 무시하고 사주 보지도 않고 단순하게 이제 수리만 맞춰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거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장명한다. 가끔 이제 개수 세 가지고 없는 거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목이 없고 화가 2개고 토가 2개고 금이 2개고 수가 2개다. 그러니까 목이 없으니까 목을 집어넣는다. 이거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병호년에 만약에 병호월에 병호일에 태어난 이런 사주다. 그러면은 이 병화라는 기운 자체가 5월달에 태어나서 이게 월하고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지금 불이 엄청 강한 사주예요. 이런 경우에 사주에 목이 없다고 목오행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이름이 자원우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사주라 그러면은 이제 금수가 용신일 가능성이 좀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런 사주가 아니고 사주 자체에 뭐 목화가 용신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채율이라 그럴 때 이제 김채율 예를 들죠. 김채율
이 켈체자는 이제 팔액이고 율자는 구액이고 김이 팔액인데 김시성은 좌우노행상 이제 금기운을 가진 한자고요. 켈체자는 모고행, 법률자는 화행 가진 한자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주 자체의 목화 기운이 희용신인 경우에는 김세율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가 이름이 좌우행이 상생이면 좋고 상계도 나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김씨가 금인데 여기 목화가 올 수가 없다. 목도 먼저 올 수가 없고 화도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데 이것도 이제 잘못된 성명학 이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권유진이라고 할 때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수목균이 엄청 강해요. 그럼 당연히 금이라든지 토라든지 화오행이 좋은 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을유자는 목오행이고 우거진자도 목오행 같은 한자니까 이건 사주에 나쁜 거죠. 그래서 수리상으로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나쁜 이름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상승이 되면 좋다는 중을 따지면은 권이 목이고 유자도 목이고 진짜도 목이니까 목목목으로 좋다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행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주의 시용신을 따져서 사주의 종윤을 넣어서 장명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사주를 보죠. 걔가 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금수균이 강하니까 이 사주는 목이라든지 화오행이 좋고 조토오행도 이제 무난한 기운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법두자는 수오행이니까 사주에 나쁘고 우거진자는 목오행이니까 사주에 좋은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권이 목이고 이게 버두자가 수고 진자가 우거진자가 목이니까 목수목으로 상생이 되니까 이거를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질 때 가장 기초적인 사항은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종이라는 한자를 짓는 것이지 사주를 무시하고 장명한다든지 사주에 없는 행으로 장명한다든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상생이면 좋고 상기되면 나쁘다 이런 주장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권씨 획수명상으로 이름 짓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장명 신상하 장명 계명은 10개의 성명학으로 종합 장명을 합니다. 사중합은 명리 기문능갑 종합 상담하고 결혼인사 개업택일은 정통택일 사주택일 기문택일 같이 하고요. 자, 무료 이름 풀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가게 주소, 공장, 사물소가 좋으냐니 궁금하신 분들 010-3396-5051로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상호장명, 전화번호, 사중합 택일장명, 가람이 운세장명 철학관에 그다음에 집, 가게, 사무실, 공장의 수맥 처방, 백수종각 궁금하신 분들 대한수맥 감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획수명 이 부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음용오행이라든지 수리액수 분파 여부는 이제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용한자, 불용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연속해서 이제 주역이나 곡획이나 대수나 권위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성명학 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 철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권시성 장명 개명이 이제 가능한 이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불용한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한자, 이름 불용한자가 있고 또 이제 장남, 차남, 막내만 사용 가능한 한자가 있고 또 띠별로 사용이 불가한 한자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뜻이 너무 원대하다든지 이런 복곡자, 목군 숫자처럼 이런 한자도 이름에 사용하지 않고 숫자는 또 이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1, 2, 3, 4, 5, 6, 7, 8 뭐 천만 뭐 이런 거 이런 한자들은 이름에 이제 뭐 만보기 할 때 오만이 할 때 이런 만자 이런 거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다. 천자, 백자 이런 이름들도 이름에 사용하지 않고요. 뭐 짐승이나 식물을 뜻하는 한자라든지 또 나쁜 의미를 연상시키는 한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나자인데요. 이게 이제 어찌 나자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나락 나자거든요. 이 나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게 이제 팔액인데 어찌 나자를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락 나자다 지옥에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뜻 있는 한자들은 이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뜻이 불길한 한자라든지 이런 이름에 사용하지 않고요. 예,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은 한자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남, 장녀, 뭐 차남, 차녀, 막내가 사용 가능한 한자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든지 으뜸원자 이런 한자들은 이제 장남이나 장녀만 사용한단 말이죠. 이런 거를 뭐 차남, 동력, 동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장남이 이제 사용 가능한 산자입니다. 서로 상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가운데 뭐 서로 상자라든지 동력, 동자라 이런 한자도 장남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형통할 형자라든지 이런 것도 장남만 사용 가니까 이런 한자들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 연도 및 본인이 태어난 날, 부모님 띠와 충하는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범띠생이 이제 신을 사용하게 되면 인신, 그러니까 본인이 범띠에 태어났거나 범띠날에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범띠생인 경우에 신자를 사용하면 안. 예를 들어서 뭐 영신이 할 때 요 신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토끼띠 본인이 토끼띠거나 본인이 토끼띠 날에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토끼띠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진이라는 것 유자를 사용하게 되면 묘유충이 돼서 안 좋은 것이고요. 본인이 개띠 날에 태어났거나 개띠생이거나 부모님이 개띠생인 경우에는 진자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유진이 같이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인이 할 때 아니면 이제 수인이 할 때 요 인자를 사용할 때 원숭이 띠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인신충하기 때문에요. 그럼 권유진이라는 이름이 이제 성묘학적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영오행, 수리액수, 획수, 음양, 분파여부 요 설명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불용한자, 본인이 부모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짓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주역이나 곡획이나 여러 가지 성명학 이론으로 권시 장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권유진이가 한자에 관계 없습니다. 권유진이라는 이름이 유자에 만약에 이제 사주에 목이 좋은 경우에는 유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띠별로 사용 불가능한 한자가 있어요. 그 유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토끼띠 날에 태어났거나 본인이 토끼띠거나 부모님이 토끼띠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묘유충하는 거죠. 묘유충. 자, 여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토끼띠 날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본인이 토끼띠에 태어났어요. 유자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유자 뭐 지유라든지 서유라든지 채유라든지 유진이라든지 유라라든지 뭐 유송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유자가 들어간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개띠 날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자를 또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 한자에 관계없이 진자를 유진이, 현진이, 효진이, 뭐 진영이, 진우 이런 진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진술충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조상과 인연이 없고 본인이 띠를 태어난 날을 충하게 되면 배우자와 인연이 없는 그런 이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주의 유라고 하는 것, 토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복에 해당되고 자식의 여자인 경우 자녀에 해당이 되니까 본인이 향후 진로라든지 식복이라든지 자녀 운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한자 유진이 할 때 보통 사용하는 이제 한자를 예를 들면은 별진자가 있어요. 유진이 할 때 요 진자 별진자는 부부 이별을 암시하며 남에게 희생당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한자를 쓰지 않는 거고요. 이 나아갈 진짜도 중도 좌절의 암시가 있고 인덕이 없고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한자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참진자죠. 참진자는 허세를 부리며 이성 문제로 고난을 당한다. 이게 구설, 손재,
이성 문제 등으로의 풍파가 많으며 특히 여자에게는 남편 떡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보배진자죠. 보배진자 유진이 할 때 중도 좌절이 흉함시고 여자는 과부수가 있다. 고독과 재난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한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압할 진정할 진짜죠. 부모 덕이 없고 중년에 큰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 덕이 없고 중년에 큰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진짜 같은 유자나 진짜를 사용할 때는 불용한 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내가 태어난 띠와 내 태어난 날과 또 부모님이 띠를 충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띠 및 본인 띠와 충하지 않는 이름으로 이제 장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태어난 날과 이제 충하지 않는 이름으로 장명해야 됩니다. 유진이 할 때 본인이 토끼띠거나 토끼날에 태어난 경우에는 유자를 사용 못해. 유자를. 그러니까 묘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개띠나 개띠날에 태어난 경우는 진자를 사용 못합니다. 진술충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개띠나 부모님이 개띠나 토끼띠인 개띠인 경우에는 진자를, 부모님이 토끼띠인 경우는 유자를 사용하면 불가한 거죠. 이거는 부모 조상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자나 진자라든 이런 한자를 사용할 때 본띠, 부모님 띠와 충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불용한자가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남령 남자라든지 이런 거 길알길자 이런 거 보통들 이렇게, 그다음에 강 이런 거 강자, 이런 강자도 이름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요. 이런 동자라든지, 그다음에 아름다울 미자, 뭐 민첩할 민자 이런 거 이제 불용한자니까 법의 보자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네, 문자도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자, 주석 석자도 이름에 사용하지 않고요. 별성자, 이 성할성자 이런 한자, 성인성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물과 숫자, 그다음에 오를성자, 이길성자 이런 한자도 이름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이름 장명할 때 떼시자 이런 한자도 사용하지 않죠. 헤엄칠 영자, 꽃뿌리 영자, 성할은자, 마늘은자, 은은자 이것도 이제 불용한자에 사용하죠. 이게 다 불용한자인데 일부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질인자인 것도 사용 안 하고요. 뭐 어조사 제자 이거는 이제 재앙제자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한자 사용하지 않고, 구술주자라든지 이게 가지지자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진자, 진짜 이런 한자들도 이름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에 이제 사용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호자, 뭐 호경호자, 그다음에 계집이자 이런 것 다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다해자, 그다음에 태자, 이게 이제 바꿀 태자거든요. 이런 한자도 이름에 사용하지 않고, 희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희롱할 이런 한자도 이름에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여름 하자 이런 거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한자 이름에 사용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용한자, 이름에 쓰지 않는 이제 불용한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는 이름으로 줘야 된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용신 장명법,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이제 이게 한자수리 성명의 설명이 끝나게 되면은 다양한 성명학으로 이름을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과 앞에 남은 장명 철학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은 이제 종합적으로 장명하고, 사주궁합도 명리 기문둔갑, 개업이사 태길도 정통 태길, 사주 태길, 기문둔갑 태길을 종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 주소, 가게, 공장, 사물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상담을 하고요. 상호장명, 전화번호, 사주궁합 태길 장명, 가라미누무 장명 철학관에 문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수맥 처방이라든지 백종강 궁금하신 분들 대한수맥 감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